한국은 중국의 40년 전의 모습이라던데요. 여기 한국의 모습은 중국의 과거와 같다며 딱하게 보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80년대가 한국의 현재 모습이라며 한국이 전형적인 아시아의 후진국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인은 무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미국인 써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와 함께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고 가장 좋아하는 한국을 가는 김에 중국을 함께 다녀오게 되었죠. 제 친구 올리비아가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친구가 생겼다며 그녀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와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 채팅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번에 가서 중국 여행을 시켜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웠다는 올리비아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만 여행을 가고 싶었고 중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올리비아 때문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는데요. 중국에 간 올리비아와 저는 아주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우선 공항에서 중국인 친구 니니를 만나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니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 공항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 저희가 가진 사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사진과 너무 달라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를 여행시켜줄 친구라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녀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저희는 계속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그녀를 따라서 현지의 맛집을 간다며 따라갔고 중국식 손만두를 만드는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맛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았고 가격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해서 마치 공짜로 먹는 수준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나 저렴하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만두를 마구 시키던 와중에 저희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안에서 왼손에 담배를 들고서 만두피를 빚는 주인장이 보였고 씻지 않은 손으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거든요. 니니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만두를 맛있게 먹었고 저희는 먹던 만두를 그대로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식당의 화장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이 남녀 공용인 것도 모자라서 칸막이나 잠금 장치도 없는 모습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냄새도 너무 심해서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최근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처럼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싶어서 중국어를 배웠는데 이런 게 중국 현지의 모습이라면 무언가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중국의 모습을 전부 본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구경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니니는 멀리서 온 저희에게 구경시켜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숙박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자신의 집에서 자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숙박비를 아끼게 된다면 니니와 맛있는 거나 사 먹자는 생각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평범한 빌라나 주택을 생각했고 저희에게 따로 잘 방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물론 니니를 따라갔더니 보이는 집의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본 모양새였습니다. 니니의 집은 미국 할렘가에서도 보기 힘든 구조의 아주 낡은 형태의 집이었고 구디 집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집인 줄 모를 법한 시골 창고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올리비아는 인생 살면서 이런 곳에서 머문 적이 없었기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니니의 호의에 거절은 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자게 되었죠. 니니의 부모님은 집을 자주 비우시기 때문에 외동딸인 니니 혼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이 시간이나 간 곳이 이런 모습이라니 무언가 답답하고 괜히 니니를 사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괜히 중국어를 배운다고 설치는 바람에 이런 신세를 지게 되었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던 저는 니니에게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했죠. 니니, 중국에 처음 와봐서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의 집이 이런 느낌이니? 그러자 니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답하더라고요. 응, 맞아. 이 정도면 중국의 우리 동네에서는 굉장히 상류층이야. 다른 집은 바닥도 흙바닥인 집도 널리고 널렸거든. 정말 저와 올리비아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는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밤이 되자 여기저기서 쥐소리까지 울려 퍼지니 환장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다음 날은 니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끼리 움직이기로 했어요. 니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약간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불쾌하지 않게 헤어지게 되었죠. 바로 한국에 가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중국을 일찍 떠나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니니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중국의 40년 전인 80년대의 모습일 것이고 한국인들은 천장조차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데 거기에 가면 이런 인프라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자신의 집처럼 전기가 편하게 들어오는 집이 거의 없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시원한 물도 마음껏 못 마신다면서 한국에 갈 때에는 중국에서 상비약을 많이 준비하라는 말을 남겼죠. 저희는 한국은 K-팝 문화 등으로 많이 접했고 한국 음식도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며 그럴 리 없다고 말했지만 막상 가서 후회하지 마라는 니니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사실 중국도 올리비아의 정보만 믿고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모두 거짓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한국의 K-팝 문화는 한국 최상류층만의 문화이고 스마트폰 등을 통제당하고 있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의 여행을 계속해야 했죠. 그리고 중국의 번화가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중년 남성들이 윗옷을 입지 않고 걸어다니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여성들이 길거리 번화가 한복판 하수구에서 변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시아가 원래 이런 곳이었구나 싶었고 그동안 아시아에 가져온 환상이 모조리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저희를 툭툭 치며 말을 걸려하는 중국인 남성들 때문에 엄청난 공포심까지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사이에 저는 돈이든 지갑까지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가야 하는 수모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경찰은 저의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는지 그런 상황은 방법이 없다고 딱 잡아 떼더라고요. 마치 중국은 저희에게 극기훈련과도 같은 장소였고 과연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런 불행한 일들만 마주쳐야 하는지 한숨만 나왔죠. 만약 한국에 가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모두 버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것이고 미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돈을 날리는 여행을 했다고 놀림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은 점점 더 끔찍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올리비아와 저는 번화가를 지나며 문득 중국의 또 다른 명소를 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을 안고 니니가 추천한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중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니니가 강력히 추천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시장은 굉장히 혼잡했고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거렸습니다.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음식 냄새와 함께 더러운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특히 악취가 코를 찌르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아야만 했죠. 올리비아와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음식을 구경했지만 닭이나 오리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팔리고 있는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닭들이 비닐봉지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은 정말로 끔찍했고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일부 남성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저희를 흘겨보고 있었죠. 올리비아는 불편함을 느꼈는지 팔을 저에게 꽉 끼워 잡았고 저도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며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당황한 채로 그를 피해 가려고 했지만 그는 더 다가와 올리비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어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이 그를 말리면서 저희는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겁에 질린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가는 길에서도 사건은 끊이지 않았어요. 길 한복판에서 노점상이 파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던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공공질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또한 길가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저분하게 누워있거나 구걸하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우리를 보자 손을 뻗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위협을 느껴 발걸음을 재촉했죠.
숙소에 도착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방 안에 들어가니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준비했던 생수를 확인했더니 병마개가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아 불안해진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것을 포기했죠. 대신 호텔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셔야 했지만 그 물조차도 믿을 수 없어서 결국 목마름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려고 했을 때 수도에서 나오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물 색깔이 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샤워조차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들려 했지만 밤이 되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악취 때문에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계속해서 경적 소리와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든 견뎌보려 했지만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으로 떠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나라를 여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정보를 조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기로 마음먹었죠. 이제 한국으로 떠나며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올리비아와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혹시 니니의 말이 사실이면 어쩌지? 라며 조심스레 걱정을 꺼내놓았습니다. 저도 사실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천장이 없는 집에서 살고 전기가 불안정하다는 니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혹시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K-팝, 드라마, 음식 등 우리가 이미 접한 문화적인 매력들이 거짓일 리 없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는 결론을 내리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항은 너무도 깨끗했고 친절한 직원들이 곳곳에서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치기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차분한 분위기와 효율적인 시스템은 중국에서 겪었던 혼란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짐을 들고 공항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에는 깨끗한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로 위에서 경적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숙소는 깔끔하고 아늑했으며 침대에는 포근한 이불이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욕실도 매우 깨끗해서 샤워를 하며 피로를 풀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와 저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여긴 정말 다르다고 말하며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첫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메뉴판에는 다양한 한국식 아침 메뉴와 함께 영어로도 설명이 적혀 있어 선택이 한결 쉬웠습니다. 올리비아는 바삭한 토스트와 함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저는 한국식 미역국과 밥 세트를 시켰습니다. 미역국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은 여행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고 올리비아는 너무 맛있어 라며 연신 감탄했죠. 식사 후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자 웅장한 대문과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아름답게 복원된 건축물 사이를 거닐며 역사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나라인지 실감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인사동으로 이동해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와 달콤한 약과를 맛보며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찻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녀는 여행 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명함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이처럼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건 인사동에서였습니다. 제가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도자기를 구경하다가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순간 식은땀이 흐르며 멍해졌습니다. 설마 하며 올리비아와 함께 가방과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지만 핸드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사진들이랑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절망에 빠져 있는데 올리비아가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다던데 일단 근처 가게에 가서 물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으려 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게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잠시만요라며 웃으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가게 주인은 여기서는 분실물이 발견되면 대부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해요. 걱정 마세요. 라며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직원이 제 핸드폰을 건네며 테이블 아래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줄 몰랐고 그 직원과 가게 주인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핸드폰을 되찾고 나서 우리는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서로를 배려하다니 믿기지 않아.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도 올리비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경험한 또 하나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분실물을 찾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신뢰와 배려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녁에는 숙소 근처에서 한국식 BBQ를 경험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기 굽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는 고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올리비아는 내 생애 최고의 식사야. 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가족은 우리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몇 가지 추천 메뉴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맛과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며칠간의 여행 동안 우리는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한국 문화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느꼈던 깔끔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거리 곳곳에서 보였던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설렘을 안고 한국에서의 첫 여행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숙소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크로아상을 먹으며 계획을 짰는데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전통시장 투어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전통시장 경험이 떠올라 잠시 주저했지만 한국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착하자 우리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풍기는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트럭이나 쓰레기가 널린 모습은 전혀 없었죠. 반갑게 인사하며 손짓하는 상인들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친절하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가운데서 띵동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며 모든 상인들이 동시에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해하던 찰나 갑자기 시장의 중앙 무대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고 상인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시장의 특별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었고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플래시몹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올리비아와 저는 얼떨떨한 채로 이 장면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한 상인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같이 춰요. 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시장 사람들의 열정적인 분위기에 이끌려 우리도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한바탕 웃고 나니 시장은 더욱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춤이 끝난 뒤 상인들은 우리에게 작은 기념품을 건네며 이것은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환대에 감동했고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정이 오가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나와 우리는 유명한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음식의 깊은 맛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가족이 우리에게
다가와 여행 중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라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한국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다음에 꼭 함께 갈 만한 곳이라며 추천 장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며 한국에서의 하루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즐겁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환대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 큰 일은 걱정과 달리 한국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작은 축제이자 따뜻한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올리비아와 저는 한국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네라며 웃었고 한국에서의 다음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우리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쉬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은 우리에게 열정과 따뜻함 그리고 놀라움을 선사한 나라로 남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우리에게 여행이란 단순히 장소를 넘어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얻은 경험과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저희는 같은 아시아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중국에서의 최악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최고의 경험, 물과 불을 왔다 갔다 한 여행이라는 말을 하면서 추억을 했어요. 올리비아는 배우던 중국어를 포기한다고 말하고 차라리 한국어를 더욱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가족들과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생각이고 한국에서 조금 더 오래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미국에서 한 교수님이 한국은 미래의 세계 인류 국가가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